문재인 대표의 혁신안, 즉 국민 경선 100%가 대표적인 당 혁신위에서 만드는 혁신안 제출과 더불어서 이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때 자신의 신임을 걸겠다.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재신임을 받겠다. 라는 선언 이후에 지금 새정연안에서는 야단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파 보수급쯤 되는 인물들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난에 나섰고 범친노라고 보이던 정세균 전 대표조차도 해법이 틀렸다.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담지 못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최종적인 재신임을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선 이상의 중진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자. 즉 이 말은 당내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지분대로 나눠 갖자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는 봅니다. 즉 현재 당내 계파의 이 실질적인 세력 분포에 따라서 공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세력들은 최소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물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에 사실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자라거나 아니면 굳이 본인의 거취를 묻고 싶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묻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에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가지고 한국 정치는 6개월만 지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죠. 작년 3월에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듯 하다가 하지 않고 민주당과 1대1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도 안철수 의원의 뜻이 반영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고 줄여서 새정치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더 줄여서 새정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이 6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세월호 탓에, 세월호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석을 더 이겼지 않습니까? 충남, 충북, 강원, 대전 등에서 근소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비긴 거다. 이렇게 정리되면서 지도부가 유지되다가 7월 말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한마디로 호남 지역을 빼고 참패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공동대표가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보다 못한 일을 하고도, 즉 문재인 의원만큼 잘못하지 않고도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있는데, 정치인이 이 재신임을 물어야 될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지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당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문재인 대표가 만든 혁신안이 혁신이 아닌 혁신안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대표직을 걸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혁신안이 당에서 통과가 되면
당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러면 총선이 승리하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세월호처럼 배는 가라앉고 혼자만 살아남겠군요라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김한길 전 대표요. 이분도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문재인 대표가 버티는 수준 같으면 지난번에 보면 어떻게 졌습니까? 4대0으로 졌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졌고요. 우리는 그때 호남에서 이겼는데도 욕먹고 쫓겨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한길 대표 하는 이야기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라고 한 시인의 식구를 빗대어서 즉 4월 재보궐선거 패배가 혁신안이라는 기교를 낳고 그 혁신이 위해서 만들어놓은 혁신안이라는 기교 때문에 또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정말로 노회한 분이죠. 이분은 이 시류가 어디에 따라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면 저는 박지원 의원의 입을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억울한 게 좀 있죠. 지난 2월입니까? 있었던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와 맞섰는데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본인이 근소하게 이겼는데 여론조사 때문에 쓴맛을 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재신임 카드는 또 한 번의 분당의 길에 촉매제를 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대표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때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문재인 대표는 왜 재신임 카드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계산이 모자랐을까요? 자,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표와 가깝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최인호 혁신위원, 이분은 친노의 핵심 중에 한 명이고 지금 부산의 원외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최인호 혁신위원이 이해찬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백의 종군을 갑자기 촉구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내 손을 하나 잘라야 남의 머리들을 다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친노에서의 한마디로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찬 의원인데, 이해찬 의원을 총선 불출마하라고 하고 이선으로 물러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찬 의원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중진들은 다 물갈이 하자. 즉 친노는 자기 희생을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책임을 져라. 저는 이해찬 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인호 혁신위원이 쿠데타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일정하게 내 목을 던져줄 거니까 남은 목을 다쳐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까지 가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시각들이 친노 내부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혁신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모르지 않은 채 저렇게 재신임 투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는 당이 일정한 정도로 쪼개지는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우리는 총선까지 우리 페이스대로, 공천도 우리 색깔대로 밀어붙이겠다. 자, 이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고 제1당이 안 되더라도 제2당, 야당 중에서 가장 큰 정당만 되면 대선까지 가기 전에 떨어져 나간 야당들이 총선에서 이겨봤자 얼마나 이기겠느냐. 결국 그 세력들을 흡수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세게 밀면 야당 의원들 간에
정작 뛰쳐나가서 새 집을 꾸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의 민심도 시간을 끄는 동안에 지난 본과는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이 과연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람에 새누리당이 요즘 너긋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있다는데요. 새누리당도 그리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출신 의원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대구에 출마할 수 있는 그 지역 연고가 있는 청와대 비서들이 많이 따라갔다. 자, 그런데 인천에 가서는 여야 의원을 다 불렀다. 이 부분은 결국 새누리당 안에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되는 그런 총선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박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다고 야당에 지금 일고 있는 내부의 불길을 갖다가 보면서 부채질이나 할 입장도 새누리당이 아닌 것입니다. 자, 현재 이 한국 정치의 지형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불안정한 정치적 지형이 총선 전에 과연 몇 개의 당이 분열되어서 총선에 임할 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